우리가 오늘 만들 것은 카트라이더 인벤토리입니다. 탭을 보시면은 캐릭터 풍선 탭이 있으며 선택된 탭이 파란색으로 바뀝니다. 캐릭터는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되며 한번 선택하면은 체크 해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걸 선택하면 이게 선택됩니다. 그리고 마우스를 올려보면은 마우스 옆에 이름과 이미지, 개수, 설명이 뜹니다. 이렇게 설명이 뜹니다. 풍선을 보면은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지만 체크를 하면은 그게 선택되고요. 체크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회색 창은 스크롤 뷰를 통해서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 한 개를 아이템을 삭제를 가능하고요. 다시 아이템을 얻을 때 한 5개를 얻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피그가 맨 앞에 생성되면서 개수는 5개가 됩니다. 여기서 한 개를 빼면은 4개가 됩니다. 이렇게 4번을 누르면 또 피그가 사라지고요. 보상함 등으로 통해서 아이템의 이름과 개수를 적고 아이템을 얻게 하면은 총 51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게임을 종료하고 다시 해도 이렇게 개수는 51개로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초기화를 눌러주면은 이제 풍선은 없고 캐릭터는 피그가 기본적으로 1개가 제공됩니다. 아이템을 얻을 때 개수를 안 썼다면은 1개가 그냥 기본적으로 얻어집니다. 그리고 개수를 안 쓰고 삭제를 해도 1개가 기본적으로 사라집니다. 전체 과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요. 엑셀에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적어주고 이렇게 프로젝트에 텍스트 형식으로 데이터를 그대로 입력받은 다음에 플레이를 하면 올 아이템 리스트가 데이터베이스와 똑같이 이렇게 다 저장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 아이템 리스트는 플레이어 프랩이 아닌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인 제이슨을 통해서 이렇게 마이 아이템 텍스트 제이슨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서버에도 저장을 할 수가 있고요. 암호화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마이 아이템도 이렇게 가져와지고 컬 아이템 리스트에는 마이 아이템에서 현재 탭이 선택되어 있는 캐릭터 부분만 나오고 이제 풍선을 선택하면 컬 아이템 리스트에는 볼륨 부분만 나옵니다. 여기서 찾아서요. 그래서 카트라이더 인벤토리를 만드는 것을 통해서 인벤토리를 어떻게 구상해야 될지 그거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을 것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을 써주고 2D로 선택하고 만들면 카트라이더는 가로가 긴 게임이므로 1920, 1080으로 해주시고요. 신뷰에서는 기즈모의 3D 아이콘을 줄여줄게요. 에셋 폴더에다가 우클릭 크리에이트 폴더를 만들고 리소시스라는 폴더를 만들고 영상 설명 아래에 있는 리소스들을 넣어줄게요. 리소시스 폴더에 들어갔으면 R과 R2를 클릭해서 스프라이드 모드를 멀티플, 픽셀 퍼 유닛 32, 필터 모드 포인트, 컴프레션 넌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R을 먼저 쪼개줄게요.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주시고 보면은 한 칸씩 띄어놨기 때문에 슬라이스 타입을 오토매틱으로 잘라줍니다.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R2도 클릭해서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주시고 이 이미지들이 각 중심에 있으므로 슬라이스 타입을 그리드 마이 셀 카운트하고 컬럼을 3개, 라우를 2개로 잘라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생겼죠.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R은 0부터 8까지 9개, R2는 0부터 5까지 6개가 있어야 됩니다. 카트라이더 내 아이템 부분에 먼저 스크롤 뷰를 먼저 만들어 볼게요. 우클릭, UI, 스크롤 뷰를 만들어 주시고 너무 크니까 캔버스를 스크린 스페이스 카메라, 메인 카메라 넣어주시고 스케일 모드를 스케일 위 스크린 사이즈 X 1920, Y 1080 익스펜드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롤 뷰를 조금 키워가지고 이쯤에 배치할게요. 수평은 안 쓰고 수직으로만 내려가니까 스크롤 바 호리즌탈을 지워줄게요. 그 다음 스크롤 뷰 색깔을 칼라의 알파를 없애주시고 약간 회색쯤으로 보이게 할게요. 그리고 파란색 배경이 허전하니까 픽사베이에서 받은 영상 설명 아래에 있는 사진을 끌어다 넣어줄게요. 리소시스에다가 상업용 무료예요. 그리고 바탕화면에 그냥 끌어다 놓고 백그라운드의 크기를 사이즈 X 0.36, 사이즈 Y 0.36으로 해주세요. 그리고 캔버스보다 앞에 보이니까 캔버스를 클릭하고 오더인 레이어 10으로 해주시면 앞에 보입니다. 이제 스크롤 뷰에다가 이런 슬롯을 넣고 싶죠. 슬롯들을 만들어 줄게요. 스크롤 뷰 뷰포트 아래 콘텐츠에다가 우클릭 UI 이미지 만들고 소스 이미지를 R6번으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미지가 여러 개가 있으니까 이 콘텐츠를 애드 컴포넌트 그리드 레이아웃 그룹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셀처럼 정렬이 돼요. 자,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크기를 정해주면 되고요. 패딩의 레프트 왼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질지 그리고 탑 위쪽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질지 그거 정해주시고 셀 사이즈도 X와 Y가 똑같으면 좋아요. 정사각형이 되게. 이 스페이싱은 이 셀들 간의 간격인데요. X와 Y 적당히 조절해주세요. 그리고 콘텐츠를 보면은 크기가 이거밖에 안 되죠. 자식들의 셀 크기에 맞게 콘텐츠가 조정이 되게 콘텐츠가 조정이 되면 넘어가면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있죠. 콘텐츠에다가 add 컴포넌트 콘텐츠 사이즈 필터를 넣어주시고 세로로 늘어나도록 버티컬 핏을 프리퍼 사이즈로 해주십시오. 그러면 이미지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넘어가면은 스크롤이 내려가는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내릴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렇게 가로로는 안 움직이게 하고 싶죠. 스크롤 뷰에서 호리즌탈을 체크해 주시면 버티컬만 움직입니다. 카트라이더는 근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도 이 위로는 안 움직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브먼트 타입을 엘라스틱이 아니고 엘라스틱은 이렇게 끌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없애게 클램프드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넘어가지 않아요. 자, 안 넘어가죠. 딱 맞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 탭 부분을 만들어 볼 건데요. R2를 봐보시면 6개만 예시로 만들어 봤어요. 돼지, 크리퍼, 벌은 캐릭터고요. 이게 마크야, 카트야. 그리고 빨간 풍선, 초록 풍선, 파란 풍선은 겹쳐지는 아이템이에요. 이거는 안 겹쳐지고요. 이거를 예시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 우클릭, UI 버튼을 만들고요. 크기를 키워서 이쯤에다 배치합니다. 카트라이더에 기본으로 들어오면은 이렇게 하나가 무조건 선택되죠. 그 부분을 캐릭터라고 둘게요. 캐릭터가 기본으로 선택이에요. 이 버튼의 소스 이미지를 R1로 해주시고요. 버튼을 그냥 비율에 맞게 이렇게 줄여줄게요, 저는. 그리고 버튼 아래 텍스트를 캐릭터가 선택되게 해주시고요. 폰트를 좀 키워주신 다음에 폰트를 배달민족 주와 색깔을 선택하고 스포이드로 찍어서 여기에다가 조금 더 진하게 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약간 이렇게 중첩되게 해줄게요. 이 텍스트는 풍선입니다. 풍선 버튼 소스 이미지를 R0으로 해주시고요. 이건 안 눌러져 있다는 거예요. 캐릭터는 눌러져 있고, 그리고 이 버튼 두 개를 탭 BTN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 스크롤바에 슬롯들 있잖아요. 요거는 캐릭터를 클릭하고 풍선을 클릭하면은 새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재활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선택하면은 슬롯들을 재활용하고 안에 있는 내용물만 바꾸면은 재활용이 되겠죠. 그래가지고 콘텐츠 아래 이미지들을 일단 하나만 남기고 다 지워주고 이미지의 자식으로 UI 텍스트를 만들고 대략 주황색쯤에 배치한 다음에 중앙정렬 폰트를 배달의 민족 주와 폰트 좀 키워주고 컬러를 완전 검은색으로 나오게 할게요. 텍스트는 지워주시고 컨트롤 D를 한 번, 두 번, 세 번을 더 눌러서 4개만 일단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미지 전체 다 선택하고 슬롯이라고 이름을 변경하고 그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건데요. 슬롯에다가 아이템을 대입하면은 이미지만 가져올 게 아니라 이미지와 함께 타입은 무엇인지, 이름은 무엇인지, 설명은 어떻게 될지, 개수는 몇 개인지, 그리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인지 그런 모든 정보를 관리하겠죠. 모든 아이템이 6개가 존재를 하면은 6개의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성하냐면 타입과 이름과 설명, 개수, 그리고 사용됐는지를 표시할 거예요. 우리 전체 아이템들은 6개죠. 그래서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엑셀로 만들어 볼게요. 엑셀을 열고요. 모든 아이템 데이터들을 적으면 됩니다. 맨 앞쪽엔 타입, 캐릭터와 본론밖에 없죠. 두 가지 타입이 있고요. 아이템 고유의 이름을 써줍니다. 피그, 크리퍼, 비, 레드 볼룬, 그린 볼룬, 블루 볼룬 이렇게 써줬고요. 여기는 설명 부분이에요. 마우스를 올렸을 때 설명이 나오는 부분도 써주시고요. 여기는 개수입니다. 개수. 저장된 형식으로는 1개가 저장돼 있다 이렇게 해주는 거고요. 여기는 사용됐는지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사용 중이라고 뜨죠. 클릭을 다른 걸 하면 이게 사용 중이죠. 기본적으로는 다 false로 해주시고요. 이렇게 데이터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이 엑셀 파일은 파일 이름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저장을 해두세요. 나중에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유니티와 연동하느냐 하면은 CSV 이런 거 안 씁니다. 엄청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C 메모장에다가 붙여넣고 파일을 저장합니다. 바탕화면에 저장을 할게요. 이름을 아이템 데이터베이스.txt로 하고요. 인코딩 형식은 ANSI가 아닌 유니코드 또는 UTF 8번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글이 깨지지 않아요. 저장하고 이렇게 저장된 메모장을 유니티에 드래그해서 리소시스에다가 넣어줄게요. 그리고 열면은 비주얼 스튜디오가 열립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아이템을 더 추가할 일이 있으면은 이렇게 써주시고요. 추가할 거를 전체 다 선택해가지고 여기 열린 데 있죠. 여기다가 그냥 붙여 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엑셀을 그냥 연동을 하는 거죠. 대박이죠. 이 엑셀 파일은 잘 저장해 두시고요.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니까 다시 파란 풍선까지만 만들게요. 만약에 엑셀 파일을 잃어버렸다 하면은 여기를 전체 다 선택해서 복사한
다음에 엑셀에다가 첫 번째 셀 선택하고 붙여 넣으면 됩니다. 자, 한 셀은 이렇게 바로 되는데요. 엑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붙이기 해서 골라 붙이기 하면은 여기에 형식들이 나와요. 그런 형식 찾아서 붙여 넣으면 됩니다. 셀로 이렇게 나눠져요. 엑셀을 잃어버렸다면. 자, 여기를 저장하고 이제 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에 따라서 전체 리스트를 쫙 나열하면 엄청 좋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관리할 우클릭 create empty transform reset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름을 게임 매니저라고 한 다음에 이름을 복사하고 add component 게임 매니저를 새로운 스크립트를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열어주세요. 자, 스타트만 쓰기 때문에 스타트만 남기고 주석은 다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이 텍스트를 참조하기 위해서 퍼블릭으로 텍스트 asset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라고 적어주시고 게임 매니저를 맨 위쪽으로 올린 다음에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이 메모장 파일을 끌어다 놓으면 되겠죠. 시작할 때 프린트로 텍스트를 써볼게요. 이렇게 아래 끌어다 보시면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메모장이 그대로 전부 다 텍스트가 나왔죠. 대박이죠. 맨 마지막에 엔터도 들어가 있네요. 이제 캐릭터 피그 돼지 1 false 이런 값들을 저장하는 클래스를 만들어 줄게요. 클래스 게임 매니저 위에다가 새로운 클래스 아이템 클래스를 만들어 줬는데요. 사실 이렇게 안에다가 적어줘도 되는데 기능은 똑같아요. 그런데 밖에 적어주는 게 더 깔끔하죠. 퍼블릭 스트링으로 타입과 캐릭터인지 볼륨인지 네임, 피그 크리퍼 B 이런 것들, explain, 돼지 크리퍼 벌 이런 것들, 그리고 넘버를 왜 스트링으로 했냐면 나중에 제이슨으로 파싱할 때 인트 형식은 제대로 잘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스트링으로 해줘야 되고요. 숫자도요. 그리고 퍼블릭 불로 is using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도 나타내 볼게요. 그리고 인스펙터에 보이게 퍼블릭 아이템 my 아이템을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요 값들을 보고 싶은데 말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블릭 클래스 위에다가 system.serialize를 사용하면은 퍼블릭으로 선언되어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직렬화가 되어서 인스펙터에서도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직렬화는 이것들을 순서대로 한 줄로 나열하는 거예요. 보시면은 이제 my 아이템이 이렇게 보이죠. 지금은 아무 값도 없는데 잘 됐네요. 타입, 이름, 설명, 숫자 사용됐는지 체크하는 거 다 됐네요. 자, 이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봐보시면 6개가 있죠. 그래서 퍼블릭 아이템으로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리스트 꺽쇠 괄호 안에다가 아이템 all 아이템 리스트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은 all 아이템 리스트에 사이즈가 10개 된다 하면은 엘리먼트 0부터 9까지 10개 리스트들이 나오죠. 많이 넣을 수가 있겠죠. 여기다가는 다시 0으로 해주시고, 자, 먼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의 텍스트를 substring 0부터 최고 길이 -1까지. 왜냐하면 엑셀에서 붙여넣기 때문에 맨 마지막에 엔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엔터를 지워줘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죠. 엔터를 지우고요. 거기다가 split 엔터로 나눈 값을 이제 스트링 배열 형식으로 받아나는데 이렇게 스트링 배열로 받았죠. 라인이라고 라인 0번, 1번, 2번, 3번, 4번, 5번이 들어갑니다. 프린트 라인의 렌스를 찍어볼게요. 자, 6개가 나왔어요. 이렇게 6줄이 잘 나왔죠. 그 다음에 포문을 도는데 라인의 길이만큼 돌게요. 그럼 0부터 5까지 6줄을 돌겠죠. 라인 한 줄 한 줄에 따라서 라인 0번이다 하면은 0번을 탭으로 또 나눠요. 0번을 탭으로 나누면 라우 0번, 라우 1번, 라우 2번, 라우 3번, 라우 4번이 되는 거죠. 스트링 배열로 또 받아봤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맞게 all 아이템 리스트에 대입하고 싶은데 지금 all 아이템 리스트가 빵개죠. 그래서 add 이런 걸 써볼 건데 문제가 있어요. 여기 add 안에는 아이템 형식을 넣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넣을 거예요? 여기서 골라내지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블릭 클래스 아이템에다가 퍼블릭 아이템이라고 써주는데 요거와 똑같아요. 이름이 이거는 생성자라는 것으로 add 뒤에다가 new 쓰고 아이템 쓰고 괄호를 쳐보면은 이렇게 스트링 뭐를 받게 하는데 이 값을 여기는 언더바로 돼 있죠. 그 언더바로 돼 있는 것을 여기 있는 것에다가 대입을 해요. 그래서 만들어내요. new 아이템 쓰고 뭘 넘겨주면 되겠죠. 먼저 타입이니까 라우 0번에 있는 걸 넘겨주면 되겠죠. 요거 캐릭터라 된 거 이게 한 줄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개의 라우가 나오잖아요. 라우 0, 라우 1, 2, 3은 그대로 되지만 스트링 형식이기 때문에 이게 다 들어갔죠. 하지만 불 형식으로 이즈 유징으로 된 거는 불 형식으로 받아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false라고 돼 있죠. 대문자로 돼 있죠. 엑셀에서 true, false 이런 걸 쓰면은 대문자로 변환을 하니까 대문자
문자로 구별을 할게요. 라오사가 true라면은 true가 나오고요. 불형식으로. 라오사가 false라면은 둘이 다르니까 불형식으로 false가 나오겠죠. 그렇게 생성자를 생성해주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게요. 플레이 하지 않았을 때는 all item list가 0개죠. 근데 플레이 하자마자 all item list에 사이즈가 6개가 들어갔고, 보이시나요? 이렇게 리스트로 다 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다 이렇게 리스트화가 되었어요. 아주 좋죠. 대박이죠. 그대로 나왔죠. 마지막 is using은 false로 돼 있고요. 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all item list로 만들어서 대입을 했습니다. 자, 뭐 CSV, XML 이런 거 쓸 필요 없이 그냥 텍스트 파일이니까 엄청 간단하죠. 이거 많이 쓰세요. 유니티 허브 개발 팁 부분에 좋아요 순서로 보면은 여기에 속해 있어요. 14개 받았네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진짜 유용합니다. 꼭 쓰세요. 엑셀이랑 할 때. 그 다음에 이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아이템 클래스에 맞게 리스트화 시킨 것이 all item list고요. 시작할 때 초기화가 되죠. 그러면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my item list를 또 만들어 줄게요. my item list를 적어주고 all item list에는 다 들어가 있지만 my item list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my item list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우리가 기존에 저장하거나 불러오는 것은 플레이어 프랩에 있는 set int, set float, set string 이런 것들만 저장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저장하고 싶은 거는 아이템 리스트로 된 my item list를 저장하고 싶죠. 리스트를 저장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데, 정말 유명한 것이 JSON이란 게 있어요. XML이나 MySQL 그런 것들에 비해서 제일 쉽고요. 제일 편의성 있고 정말 간편해요. JSON이 아주 유명한데요. SS토어에서 JSON.NET for Unity 이거를 다운하고 임포트 해주세요. 에셋 폴더 아래다가 JSON.NET 이것이 생겼는데요. 이제 JSON을 쓸 수가 있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형식입니다. 우선 JSON 형식으로 변환하기 전에 void save로 파일에 저장하는 형식을 알아볼게요. 파일에 빨간 줄이 쳐졌죠? 맨 위에다가 using system.io를 써주세요. input output인데요. 이걸로 파일을 텍스트 형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file.write all text는 application.datapath는 모바일이면 모바일, PC는 PC 그 좌표예요. application.datapath가 뭔지 프린트로 찍어볼게요. 그리고 이 세이브를 호출하도록 스타트 아래다가 넣어줄게요. C 드라이브 유저 사용자 이름 나오고, 그것에 더큐멘트 나오고, 카트라이더 인벤토리 나오고, 에셋이 나왔어요. 내 PC 문서에 있는 카트라이더 인벤토리 우리가 만든 프로젝트죠. 거기에 에셋 여기까지 참조한 거예요. 보시면은 JSON 리소스 씬 이런 것들 보면은 여기에 완전 똑같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프로젝트가 그 좌표예요. 그 좌표.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에셋 이런 폴더가 있을 거잖아요. 그 좌표를 참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슬래시로 나눠서 리소시스 에셋 폴더 안에 있는 리소시스 들어가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여기까지 참조하는 거예요. 이름이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슬래시로 나눠서 myitemtext.txt로 write all text 저장을 하는데, 어떤 텍스트를 저장할 거냐 하면은 여기다가 컴마로 나눠서 스트링 형식으로 쓰면 됩니다.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시작하니 저장이 됐어요. 근데 나타나진 않았죠? 폴더에 봐보시면은 myitemtext가 하이로 저장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나타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우클릭 리프레시를 눌러주는 게 새로 고침이거든요. 이게 새로 고침을 해줘야 이런 게 떠요. 그래서 여기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하이로 저장이 됐네요. 그러면은 이 myitemlist가 있다면은 그 형식은 어떻게 저장할까요? 한번 all item list가 전부 다 채워져 있으니까 이건 없으니까 이 형식을 저장해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string jdata라고 써주고, JSON 컨버터가 지금 빨간 줄이 쳐졌죠? using newtonsoft.json을 써주고요. newtonsoft는 JSON을 만든 회사 이름입니다. JSON 컨버터를 통해서 이 all item list가 지금 리스트 형식이기 때문에 그것을 serialize object 직렬화를 시켜요. 직렬화를 시키면은 한 줄로 쫘르르르 나오는 거예요. 이 JData를 프린트로 찍어 볼게요. all item list가 있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한 줄로 표현이 돼요. 이렇게 한 줄이에요. 다 한 줄. 엄청 길죠? 이제 이거는 스트링 형식이에요. 여기는 리스트 형식인데 이거는 스트링 형식. 리스트 형식이든 뭐 딕셔너리 형식이든 그런 형식들을 이렇게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것, 그것이 JSON이 하는 역할이고요. 저장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저장은 file.write text 이거 하면은 그냥 내 폴더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이거를 서버에다가 저장을 하고 싶다 하면은, 만약에 플레이팝을 사용한다 하면은 플레이팝에 이 JData를 스트링 형식으로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스트링 형식으로요. 자, 유니티에서 존재하는 리스트 형식을 JSON 컨버터를 통해서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하고요. 이 스트링 형식까지 변환하는 과정을 JSON을 사용한다는 거고요. 이 스트링 형식을 이제 서버나 자기 파일인 로컬에 저장을 한다면은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JSON이 저장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스트링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까지입니다. 그래서 이 JData를 가지고 방금 하이라고 저장한 여기다가
그대로 넣으면은 플레이를 하고 플레이 풀고 새로 고침을 해서 my item 텍스트를 봐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됐어요. 한 줄로 저장이 쫙 됐죠. 리스트가 아닌 스트링 형식으로요. 불러오는 부분은 이것의 반대로 진행하면 돼요. 자, file.read all text를 가져오고요. 어떤 위치에 있나요? asset 폴더까지의 그것의 리소시스에 있는 myitemText.txt를 read all text를 하고요. 이 파일을 가져오는 거죠. JSON으로 돼 있는 그것의 JData에다가 넣었다가 현재 myitemList가 있죠. 지금은 하나도 없죠. 빵이죠. 거기다가 JSON 컨버터다 deserialize object, 여기는 serialize고 여기는 역직렬화를 하는 거예요. 리스트에서 스트링으로 가는 것이 직렬화였고요. 이제 스트링에서 리스트로 만드는 것을 역직렬화라고 해요. 역직렬화를 할 때는 어떤 형식으로 뺄 건지 바로 리스트 아이템 형식이죠. myItemList가 리스트 아이템 형식인 이것과 똑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일에서 읽어드린 JSON 형식을 역직렬화를 통해서 myItemList에다가 대입을 해볼게요. 그리고 시작하면은 로드를 불러오게 해볼게요. 자, 재생을 하니 myItemList가 꽉 채워졌네요. 6개로 myItemText에 요것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거를 리스트화 해가지고 이렇게 잘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이 myItemList를 눈에 보이기 쉽게 캐릭터를 선택하면 캐릭터 3가지가 나오고 풍선을 선택하면 풍선 3가지가 나오게 해볼게요. 텍스트로요. 자, 스타트와 세이브 로드 사이에다가 퍼블릭 보이드로 탭 클릭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트링으로 탭 네임을 매개 변수로 받을게요. 탭 버튼 둘 다 선택하고 우클릭을 했을 때 게임 매니저에 있는 게임 매니저 탭 클릭에다가 하고 첫 번째 거는 캐릭터죠. 맨 앞은 대문자로 써줄게요. 캐릭터 이렇게 써주시고요. 두 번째 거는 볼룬 이렇게 써주시고요. 이제 탭을 클릭했을 때 뭐가 선택되어 있는지 저장하기 위해서 인스펙터에서도 보이도록 뭐가 눌러져 있는지 그거를 담을 형식입니다. 컬 타입에다가 매개 변수를 그대로 넣어줍니다. 그러면은 게임 시작하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누르면은 나오잖아요. 캐릭터 풍선. 근데 기본적으로 캐릭터가 처음에 띄워져야 되므로 아이템 창에 들어가 보면 바로 하나가 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이상하니까 초반에 초기화할 때 캐릭터라고 바로 넣어줄게요. 자, 근데 문제가 있는데 다시 돌아오니 그대로 있죠. 인스펙터가 비어있다면 그 값을 참조해요.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컬 타입으로 된 거에다가. 자, 시작하니 처음은 캐릭터로 돼 있고 캐릭터 클릭해도 캐릭터, 풍선을 클릭하면 볼룬으로 바뀌었네요. 현재 선택된 탭 타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캐릭터면은 캐릭터에 관한 3가지가 나와야죠. myItem 있는 캐릭터만 뽑아야죠. 풍선을 클릭하면 풍선에 있는 것만 뽑아야겠습니다. myItem에서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퍼블릭 리스트로 컬 아이템 리스트를 만들고요. 탭 클릭을 했을 때 컬 아이템 리스트에다가 myItem 리스트에 있는 find all은 이 안에 조건을 만족하는 값을 전부 다 가져와요. 리스트 형식으로요. 약자는 맘대로 써도 되는데 저는 x로 썼습니다. 만약에 x가 x의 타입이 탭 네임과 같다면 myItem 리스트 만약에 0번에 타입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그 하나의 타입이랑 탭 네임이랑 이름이 같다면은 컬 아이템 리스트에 대입을 하는 거죠. 한번 볼게요. 컬 아이템 리스트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캐릭터를 클릭해 보면은 이렇게 myItemList의 이 캐릭터 부분, 캐릭터 보면은 이렇게 타입이 캐릭터로 돼 있죠. 컬 타입과 똑같은 그거를 찾아가지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풍선을 클릭하면 풍선이 대입됐죠. 풍선 3가지가 대입됐네요. myItem에서 찾아서 아주 좋아요. for를 안 쓰고 엄청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대박이죠. 자, 이제 시작하면은 로드를 하잖아요. myItem을 불러오도록. myItem을 불러오면은 이제 탭 클릭이라고 써주고 현재 타입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캐릭터가 들어가죠. 이거를 선택한 거예요. 바로 게임을 시작하고 로드를 한 다음에 탭 클릭, 컬 타입을 하면은 컬 아이템 리스트도 채워지는 거죠. 시작하자마자 myItem 리스트 채워진 다음에 로드죠. 그 다음에 컬 아이템 리스트가 채워졌죠. 탭 클릭이죠. 아주 좋습니다. 이제 슬롯에다가 컬 아이템 리스트에 맞게 개수가 나타나면 좋겠죠. 그리고 그 자식에 있는 텍스트로도 아이템의 이름을 한번 써볼게요. 퍼블릭 게임 오브젝트 슬롯을 갖고 오고요. 게임 매니저를 자물쇠 체크하고 슬롯 전부 다 선택한 다음에 슬롯에다가 끌어다 놓으면 여기에 4가지가 들어갑니다. 자물쇠 체크 해제해 주시고 여기 맨 위에는 현재 아이템 리스트에 클릭한 타입만 추가 써줬고요. 두 번째는 포문을 슬롯 개수만큼 돕니다. 슬롯 I set active, 현재 i가 컬 아이템 리스트의 카운트. 컬 아이템 리스트 카운트는 몇 개냐면 3개죠. 3개. 3개 이하다 하면은 I 0번, I 1번, I 2번 이것과 이것은 활성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그 이상은 비활성화가 되고요.
3개만 나와야죠. 플레이 해볼게요. 자, 3개가 나왔죠. 풍선도 보면은 볼륨이 3개니까 3개가 나왔네요. 그리고 슬롯 i의 컴포넌트인 children's text, 슬롯 i의 텍스트 이거죠. 여기 텍스트까지 가져온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조건과 마찬가지로 현재 것이 컬 아이템 리스트보다 작다면은 컬 아이템 리스트 i번째 이름을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 false가 나왔다면 안 써주면 되겠죠, 텍스트를. 자, 대박이죠. 캐릭터 피그 크리퍼 B 나왔고, 풍선 보면은 레드 볼룬, 그린 볼룬, 블루 볼룬 컬 아이템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그대로 잘 나왔습니다. 이름 부분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이제 탭을 클릭하면은 어떤 게 클릭됐는지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현됐으면 좋겠네요. 탭 버튼에 이미지를 갖고 올게요. 그리고 퍼블릭 스프라이트 탭 아이들 안 눌러져 있는 스프라이트와 눌러져 있는 스프라이트를 갖고 올게요. 게임 매니저 잠금하고 탭 버튼 둘 다 탭 이미지에다가 넣어준 다음에 탭 아이들 이미지는 R0번 안 눌러져 있는 거예요. 셀렉트 스프라이트는 R1번 해주면 되겠네요. 자물쇠 체크 해제하고 탭 클릭 아래에다가 이름을 인트로 변환해가지고 캐릭터 볼룬 이외에도 여러가지 탭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탭 넘버를 0번, 1번 이렇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포문을 돌게 하는데 탭 이미지의 길이만큼 그것의 스프라이트도 i가 탭 넘버에 따라서 같으면은 선택됐다 하고 다르면은 선택 안 됐다 할게요. 주석 탭 이미지라고 적어줄게요. 캐릭터를 선택하니 캐릭터 됐고요. 풍선 선택하니 풍선이 활성화됐네요. 선택된 탭이 바뀝니다. 카트라이더의 카트 같은 경우는 하나는 꼭 사용해야 돼요. 무조건 차를 안 타고 다닐 수 없으니까요. 이게 캐릭터예요. 캐릭터. 그리고 착용의 이 풍선 같은 거는 원하는 거 클릭하면 사용 중이 뜨지만 풍선을 선택을 안 해도 돼요. 중복은 될 수가 없고요. 하나만 사용해야 돼요. 안 해도 되고요. 카트는 무조건 하나는 사용해야 되고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탭 클릭과 스타트 사이에다가 퍼블릭 보이드로 슬롯 클릭이라 하고 인트 슬롯 넘버를 받게 할게요. 슬롯 4가지 다 선택하고 이제 이게 이미지니까 버튼 컴포넌트를 추가해야겠죠. 그 다음에 온클릭을 했을 때 게임 매니저에 있는 게임 매니저 슬롯 클릭 선택해 주시고 첫 번째 거는 0, 두 번째 거는 1, 세 번째 거는 2, 네 번째 거는 3 해주시면 됩니다. 슬롯을 클릭하면 컬 아이템 리스트에 슬롯 넘버에 있는 이름을 출력해 볼게요. 피그 누르니까 피그 뜨고 크리퍼 뜨고 B는 B 뜨고 풍선을 클릭해서 레드 볼룬, 그린 볼룬, 블루 볼룬 하면 다 뜹니다. 아주 좋아요. 컬 아이템 리스트 슬롯 넘버를 아이템 형식인 컬 아이템으로 만들고요. 이 클래스 형식이죠. 타입 네임 설명 넘버 유징 돼 있는 거. 그리고 그 아래다가 아이템 유징 아이템이라고 현재 사용 중인 아이템이 뭔지 컬 아이템 리스트에서 찾아가지고 X가 이제 유징 사용되고 있는 중이라면 true라면 사용 중이죠. true인 것을 find로 찾아가지고 find all은 아이템 리스트 전체다 가져오는 거고요. find는 아이템 하나만 가져온 겁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걸 하나 찾아요. 만약에 현재 타입이 캐릭터에서 어떤 슬롯을 클릭했어요. 그러면은 현재 아이템을 이주 유징을 true를 시키고 세이브를 할게요. 끝나면은 이때 세이브도 마찬가지로 세이브하면은 그냥 파일만 덮어 씌워지잖아요. 그와 동시에 탭 클릭 컬 타입을 이거를 해줘야 탭에 있는 아이템들이 업데이트가 되겠죠. 뭐 true, false 이런 것들이. 슬롯 텍스트 보이는 데에도 슬래시로 나눠서 이주 유징까지 표시를 해볼게요. 먼저 이 슬롯의 텍스트가 넘어가니까 가로로 글자가 잘리거든요. 베스트 빛을 체크하고 최대 크기를 36 여기와 똑같죠. 그리고 최소를 10으로 하면은 이 사이로 폰트의 크기가 정해져요. 크기가 작아졌죠. 그리고 캐릭터 보면은 피그를 선택하면 피그가 true가 돼요. 이게 사용 중인 거고요. 그리고 다른 거 크리퍼를 클릭해 볼까요? 그러면 크리퍼가 true가 돼요. 근데 피그는 그대로 true가 돼 있어요. 하나만 돼야죠. 하나만 사용 중이 돼야죠. 이 피그가 유징 아이템, 사용 중인 아이템이 돼가지고 이거는 비활성화 해야겠죠. 만약에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사용 중이고 있는 것을 false를 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랫줄에다가 현재 선택된 걸 true를 시켜요.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세이브를 해주는데 세이브를 할 때 all 아이템 리스트가 아니고 my 아이템을 저장하도록 해주고 세이브가 끝나면 탭 클릭을 해주는 겁니다. 업데이트가 되게 로드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은 캐릭터는 하나만 무조건 선택돼 있죠. 이미 true인 거는 또 클릭해도 false가 안 되고 다른 걸 클릭하면 바뀌네요. 잘. 그리고 풍선을 봐보면은 풍선은 다 false인데 이것도 해줄게요. 자, 이 부분은 반대입니다. 컬 아이템의 순서를 바꿔주시고 true면 false, false면 true 해주시고 그 다음에 using 아이템이 존재를 하면은 그거를 false로 만들어줘요. 여기와는 반대예요. 왜 이렇게 해주냐면 같은 것을 클릭했을 때 컬 아이템과 유징 아이템이 같은 걸 참조하고 있을 때 레드 볼룬을 참조했다 합시다. 유징 아이템은 true인 상황밖에 존재를 하지 않죠. false면은 여기가 null이 나오죠. 그래서 컬 아이템을 먼저 반대로 만들어 주시고요. false로 만들어 주시고 유징 아이템 이즈 유징도 false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순서가 위로 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유징 아이템이 발동돼서 false가 나온 다음에 컬 아이템으로 뒤집기 때문에 true가 나와버리죠. 클릭을 해도 반응이 없죠.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캐릭터를 보면은 잘 됐고요. 하나만 되고, 풍선을 보면은 뭐 다른 걸 선택하면 false로 바뀌고요. true로 된 걸 또 클릭하면 false가 됐죠. 아주 좋습니다. 자, 크리퍼를 선택하고 풍선은 그린 볼룬을 true를 시켜볼게요. 재생을 풀었다가 다시 해보면은 저장이 됐기 때문에 이렇게 크리퍼 true, 풍선도 그린 볼룬이 true가 나왔죠. 대박이죠. 저장 잘 됐죠. 이제 이 true에다가 사용 중이면 체크박스 나오게 하고 가운데는 아이템 이미지들이 나오게 해볼게요. 슬롯에다가 우클릭 UI 이미지 만들고 여기다가 한번 넣어볼까요? 돼지를 넣어볼까요? 사이즈를 좀 키워주시고 중앙으로 오게 한 다음에 포스 X가 좀 이상하죠. 0으로 만들어줄게요. 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지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투명한 이미지를 만들 건데 요 R 있죠. R 스프라이트 에디터를 눌러주시고 여기를 하나 빈칸을 드래그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어플라이 눌러주시고 보면은 R 9번이 하나 생겼죠. 완전 투명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이미지에 R 9번 이걸로 선택하면 투명한 이미지가 적용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머지 슬롯들에도 하고 싶기 때문에 컨트롤 D를 한번 3번 눌러서 하나는 슬롯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하나는 여기다가 하고 전부 이름을 아이템 이미지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아까 이미지 이게 뭐였죠? 포스 X가 0 포스 Y를 마이너스 27로 해줄게요. 마이너스 27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들도 똑같이 각 슬롯의 자식이니까 포스 X 0 포스 Y 마이너스 27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과 이것이 똑같죠. 자, 그 다음에 체크박스 이것도 표시할 건데 슬롯에다가 우클릭 UI 이미지 만들고 이번에는 R4 이거를 넣어줄게요. 이 정도 줄여줄게요. 포스 X 80 포스 Y 마이너스 80 위스 40 하이트 40으로 해줄게요. 여러분들 크기에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컨트롤 D를 3번 눌러서 첫 번째 거는 여기 두 번째 거 여기 세 번째 거 여기 넣어주시고 이 이미지 전부 있죠. 유징 이미지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것도 위치가 같기 때문에 포스 XY들을 조절하면 되는데 첫 번째 거 보니까 80 마이너스 80이니까 이것들도 다 80 마이너스 80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아주 좋죠.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한 상태니까 비활성화 해주고 이제 게임 매니저에서 참조해야죠. 이미지 배열에다가 아이템 이미지 적어주시고 유징 이미지는 게임 오브젝트로 받을게요. 게임 오브젝트 배열 옆에 유징 이미지 적어줄게요. 이렇게 2개. 게임 매니저 자물쇠 체크하고 유징 이미지 4가지를 여기다가 넣어주고 아이템 이미지도 선택해가지고 아이템 이미지에 넣어줄게요. 들어갔으면 자물쇠 체크 해제하고 탭 클릭을 했을 때 이제 판별을 할게요. 왜냐하면 슬롯을 클릭해도 어차피 세이브로 돌다가 탭 클립으로 실행을 하니까요. 결국은 다 탭 클립으로 통해요. 업데이트니까 탭을 업데이트하는 거니까. 그리고 요 스프라이트들도 가져와야겠네요. 올 아이템에 있는 이 스프라이트죠. 퍼블릭 스프라이트 배열로 아이템 스프라이트라고 해줄게요. 이것은 올 아이템 리스트 있죠. 바로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요것들 이 순서와 정확해야 돼요. 돼지는 돼지, 크리퍼는 크리퍼, 벌은 벌 이 순서가 정확해야 돼요. 만약에 리소스가 정확히 이게 아니더라도 아이템 스프라이트에 넣었을 때 만약에 2개 다 하면은 이렇게 순서를 이렇게 바꿔서 넣어줄 수도 있겠죠. 다시 빵개로 만들고 체크하고 저는 이 순서 그대로 넣어주면 순서가 정확히 맞습니다. 이 순서 정확해야 돼요. 아이템 데이터베이스와 일치해야 돼요. 여기 포문에다가 쓰면 되겠네요. 우리는 슬롯 이 부분을 해야겠죠. 여기다가 조건에 맞춰서 쓰기 전에 이 부분이 반복이 되죠. 불량식으로 is exist 존재하냐? 자, 슬롯이 존재를 하면 이렇게 써줄게요. 이 조건문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시 대입을 하고 여기도 대입을 하고 이 주석은 여기로 옮겨준 다음에 그리고 이와 같이 써줍니다. 존재를 한다면은 그 슬롯에 뭔가 아이템이 존재를 하면은 아이템 이미지 스프라이트에다가 아이템 스프라이트를 넣는데 인덱스를 넣어야 돼요. 그 인덱스는 어떻게 하냐면 all item list에서 find index로 all item list의 이름과 call item list의 i 부분의 이름이랑 같다면은 크리퍼를 볼게요. 크리퍼를 보면은 call item 이거죠. 그것의 이름과 이 all item list에서 그것의 이름과 같은 게 여기 있네요. 크리퍼. 그럼 인덱스 몇 번이죠? 인덱스 1번이죠. 그러면 인덱스 1번인 거를 아이템 스프라이트 찾아서 인덱스 1번인 이 사진을 적용하는 거죠. 여기 아이템 이미지에다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캐릭터 풍선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용 중인지 사용 중이 아닌지 그것도 해볼게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유징 이미지에 set active를 하는데 유징 이미지가 게임 오브젝트 형식으로 받았죠. 그래서 존재를 하면은 그것에 set active true 또는 false를 시키는데 참조하는 것이 call item list i번째니까 그거
그것 또한 is using이 true면은 true, false면은 false가 나옵니다. 주석은 이렇게 달아줄게요. 클릭하면은 클릭한 것이 뜨고 true, false를 이렇게 시킨 것마다 다 보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대박입니다. 이제 이렇게 임시로 false라고 만든 건 지워주고 탭 클릭에 이 부분 있죠? 여기를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슬롯에다가 마우스를 올리면은 한 0.5초 후에 설명창과 아이템 개수도 나옵니다. 바로 옆에 나오죠? 그래서 이걸 구현해 볼게요. 마우스가 올라갈 때와 뗄 때 이벤트가 발동해야 되니까 슬롯 4개에다가 이벤트 트리거를 추가해 주시고, 이거는 다중 선택으로 편집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슬롯 하나만 먼저 선택한 다음에 add new event type, 그리고 포인터 엔터, 그리고 하나 더 포인터 exit, 여기서 플러스를 눌러보면은 함수를 실행할 수 있는데 버튼처럼 게임 매니저에 있는 이제 함수들을 만들어 볼게요. 탭 클릭 아래에다가 세이브 로드 위쪽에다가 퍼블릭으로 포인터 엔터와 포인터 exit를 추가해 봤습니다. 매개 변수는 슬롯 넘버를 받고요. 프린트로 각각 몇 번째 넘버의 슬롯이 들어왔다, 몇 번째 슬롯이 나갔다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슬롯 클릭하고 게임 매니저에 포인터 엔터, 포인터 exit도 게임 매니저에 포인터 exit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 값을 복사하고요. 우클릭 커피 컴포넌트하고 이 세 가지에다가 이벤트 트리거 있죠? 우클릭 페이스트 컴포넌트 밸류만 들어갑니다. 그럼 이렇게 다 들어가 있죠. 네 가지가. 자, 이때 슬롯 두 번째 거는 매개 변수를 1로 만들어 주시고, 세 번째 거는 2, 그리고 다음은 3 이렇게 넘겨주십니다. 그러면 플레이. 자, 마우스를 올렸을 때 0번 슬롯에 들어왔고, 마우스를 떼면은 0번 슬롯에 나갔대요. 그리고 크리퍼에 가보면은 1슬롯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2슬롯 들어왔다 나갔다가 되죠. 이걸로 판별할 수 있는데, 카트에 마우스를 올릴 때 바로 실행되는 게 아니고 0.5초 후에 이 창이 떠요. 그래서 iNumerator 포인터 엔터 딜레이라고 만들고, 여기는 0.5초 후에 프린트가 작동되게 해볼게요. 그리고 포인터 엔터에서는 스타트 코르틴으로 그대로 매개 변수를 넘겨줄게요. 그리고 여기는 깔끔하게 드라이브 메서드식 본문 참조 해줄게요. 그러면 마우스가 들어올 때 들어오고 좋습니다. 자, 이제 까만 설명창을 만들어 줄게요. 캔버스 우클릭 UI 이미지 만들고, 소스 이미지를 R5 그리고 좀 키워줄게요. 적당히 키워주시고, 이미지 아래 텍스트를 색깔은 흰색, 맨 위에 이름, 왼쪽에 이미지, 개수가 그 아래 써지고, 그 아래는 설명들이 쫘르르 나왔네요. 폰트를 배달민족 주화, 글씨 좀 키워주시고, 중앙정렬, 네, 이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이미지 우클릭 UI 이미지, 여기는 R2 이렇게 배치하고, 이 이미지 아래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이미지가 표시되니까 컨트롤 D 눌러서 자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 돼지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크기 좀 줄여줄게요. 이 정도로 해줄게요. 그리고 이 텍스트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자식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다가는 개수가 들어갈 거예요. 가장 부모의 이미지를 explain 패널이라고 적어주고, 이 아래 텍스트 이름이죠. explain name 텍스트라 적어줄게요. 그리고 이 이미지는 그냥 배경으로 놔두고요. 여기 있는 돼지 이거는 explain item 이미지, 이 아래 텍스트는 개수죠. explain number 텍스트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리고 explain name 텍스트를 컨트롤 D를 눌러서 여기로 옮긴 다음에 좀 이렇게 키워줄게요. 왼쪽 위에 배치를 할게요. 이렇게 크기도 조정하실 거면 이렇게 줄여주시고, 여기 컬러는 약간 회색빛으로 바꿀게요. 이름을 그냥 explain 텍스트라고 적어줄게요. new 텍스트 이렇게 써진 것들 explain name 텍스트와 number 텍스트, explain 텍스트를 지워줄게요. explain 이미지는 일단 R9번으로 두고요. 이게 기본 상태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explain 패널을 가져올게요.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explain 패널 넣어주시고, 포인터가 들어왔을 때는 set active true, 나갈 때는 false를 해볼게요. 그리고 기본 상태는 비활성화 해놔야겠죠. 플레이 올리니 0.5초 후에 뜨고요. 떨어지니 나왔네요. 이렇게 옆에 거를 선택해도 이렇게 바뀝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 위치들을 정해줘야겠죠. 그런데 이렇게 마우스 올렸다가 0.5초 후에 뜨잖아요. 뜨기 전에 바로 옆으로 옮겨버리면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면 0.5초가 되기 전에 먼저 set active false를 먼저 시키고 0.5초 후에 true를 만들어 버리니까 이미 나와버렸는데 true가 되면 안 되죠. 그래서 나와버렸다면 stop 코르틴을 써줄게요. 자, 근데 또 문제가 있어요. stop 코르틴하고 이 안에다가 그냥 코르틴 요거 있죠, 스타트 코르틴 요런 것처럼 쓰면은 안 되거든요. 이거를 찾지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코르틴으로 만들어줘야 되는데, 맨 위에다가 iNumerator 형식으로 포인터 코르틴이라고 써준 다음에 이것을 한번 저장했다가 포인터 코르틴에 iNumerator 형식으로 돼 있죠. 거기다가 저장했다가 이거를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게 0.5초 동안 발동되기 전에 멈춰야 된다는 일이 있다면은 스탑 코르틴 여기다가 저장해놨던 그거를 멈추는 거죠. 마우스를 올렸다가 나가면 원래 되지만 마우스가 올렸다가 빨리 나가도 안 나오죠.
좋죠. 그 다음에 익스플레인 패널이 마우스 바로 옆에 띄우게 해볼게요. 마우스를 입력했을 때 바로 그냥 마우스 위치에다가 띄우게 해볼게요. 한번 보시면은 신뷰에 보이시나요? 이상한 위치에 뜨죠. 왜냐하면 캔버스에다가 이미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미지의 렉트 트랜스폼을 봐보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960에 540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960에 540이고요. 그러니까 1920, 1080으로 했을 때 중심이 0,0이고 여기가 스크린의 반 정도 떨어져 있고 여기가 또 스크린의 반 정도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인풋 단 마우스 포지션으로 한 것은 0,0부터 1920, 1080까지 가니까 여기가 기준이고 여기가 또 기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변환시켜 줘야 되는데 일단 이미지 지우고 자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일단 캔버스 렉트를 가져오기 위해 퍼블릭 렉트 트랜스폼으로 했고요. 여기다가 캔버스를 넣어줍니다. 스크린 포인트 있죠. 0,0부터 1920, 1080 그거를 새로운 사각형 위치로 변환시켜 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인풋 단 마우스 포지션은 픽셀 코디네이트를 받는다. 그러니까 스크린 좌표계에서 여기가 0,0이고 여기가 해상도만큼의 크기죠. 거기에서 위치를 가져와요. 하지만 캔버스는 마이너스 960, 540이고 중심이 0,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캔버스에 우리가 처음에 설정할 때 캔버스 스케일러를 X1920, Y1080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절반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 절반이 위에가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서 1280, 720 이렇게 설정해 놨다면 여기가 마이너스 640, 마이너스 360이 나오는 거죠. 다시 1920, 1080으로 바꾸고 그래서 스크린의 마우스 좌표를 캔버스의 마우스 좌표로 변환하는데 먼저 사각형을 가져와요. 캔버스 렉트죠. 이 캔버스의 렉트 트랜스폼 이 부분을 가져와요. 그리고 변환하기 전에 위치 그리고 카메라는 우리 메인 카메라 넣어주는 거고요. 그리고 변환 후 위치 아웃은 이 값이 나오는 거예요. 앵커드 포스를 내보낸다. 스크린에 어떤 점을 찍었다면 캔버스에 어떤 점을 그대로 내보내는 거죠. 여기가 앵커드 포지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익스플레인 패널에 렉트 트랜스폼을 가져와서 그것의 앵커드 포지션 우리가 알 때 앵커드 포지션 3D 많이 썼죠? 이건 XYZ까지 가져오는 거고요. 앵커드 포지션만 하면은 XY만 가져와요. Z는 딱히 0이니까 쓸 일이 없죠. 그래서 앵커드 포스를 그대로 대입하면 됩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깜빡깜빡거리는데 왜냐하면은 익스플레인 패널이 레이캐스트 타겟이 있고 그 아래들도 다 레이캐스트 타겟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 다 비활성화해 줄게요. 자 이미지는 이미지끼리 선택해요. 익스플레인 패널과 이미지와 이미지 선택하고 레이캐스트 타겟 체크 해제 그리고 익스플레인 네임 텍스트와 넘버 텍스트, 익스플레인 텍스트, 레이캐스트 타겟 체크 해제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 위치에 떴죠? 그 위치에 떴죠? 마우스가 딱 들어오는 시점에 떴네요. 이렇게. 이거를 이제 마우스가 딱 들어올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업데이트해서 계속 나오게 해줄게요. 컨트롤 X, 스타트 아래, 보이드, 업데이트 만들고 여기다가 붙여넣고요. V라고 해줬는데 퍼블릭 벡터 2 이거는 얼만큼 떨어질지 조정하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마우스 중심이죠. 이 V를 조금 조정해 볼까요? X로 마이너스 180, Y로 마이너스 165 정도면 이 정도 뜨네요. 아주 좋아요. 아주 대박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준 다음에 이거는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슬롯을 선택하면은 이름과 이미지, 설명, 개수 다 써줄게요. 포인터 엔터에다가 쓰면 되겠죠? 익스플레인 패널을 한번 봐보면은 처음과 이름의 텍스트만 가져오려면 getChild 0번에 있는 컴포넌트 대신에 getComponent in children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거 이름 이렇게 써주고요. 볼게요. 비그, 와우, 크리퍼, 비, 풍선도, 이름 잘 뜨네요. 좋아요. 아, 여러분 지금 이렇게 했거든요. 뭐냐면 익스플레인 패널에 getChild 1번에 그 자식 을 참조하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건 안 돼요. 보세요. 보면은 그냥 이미지가 바뀌어버리죠. 파란색 사라지고. 그러니까 자식 안에 자식은 참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미지 밖에다가 이거를 뺄게요. 여기다가 빼고 위치는 그 아래로 옮겨줘야 이렇게 나오겠죠. 다시 R9번으로 하고 그래서 이렇게 자식 안에 자식 말고 이렇게 배열하겠습니다. getChild 2번에 이미지의 스프라이트, 익스플레인의 getChild 2번에 이미지의 이 스프라이트 바꾸는 거죠. 뭘로 바꾸냐면 슬롯의 슬롯 넘버에 getChild 1번의 이미지의 스프라이트, 슬롯의 getChild 1번이면 아이템 이미지죠. 그것이 이 소스 이미지 이거를 참조하는 거예요. 실행을 하면 바뀌잖아요. 전체 아이템에서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겠습니다. 전체를 참조 안 하고요. 그리고 explain number text 숫자죠. 개수죠. 자, 이렇게 써주겠습니다. getChild 3번의 텍스트를 가져와서 그것의 call item list slot number의 그 숫자에 그거의 개 이렇게 써주고 자, 한 개 이렇게 떴네요. 자, 그 다음에 explain 텍스트도 설명이죠. getChild 4번도 텍스트도
explain 이걸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길어 보이는데 이게 다 자식의 자식 참조하기 때문에 그래서 길어 보이는 거예요. 자, 설명까지 아주 잘 나왔습니다. 오, 좋아요. 너무 좋아요. 여기까지 잘 됐으면은 explain 패널 비활성화 해주시고, 자, 이제 선택하면 뜨고 마우스를 아주 빠르게 때도 보이지가 않고 설명이 아주 잘 나오죠. 아주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 아이템 있죠? 추가하거나 빼거나 개수를 늘리거나 줄여보거나 그거 다 해볼게요. get 아이템, remove 아이템 이런 걸로 다 해보겠습니다. 캔버스 우클릭 UI 이미지 만들고 이 이미지를 R2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디버그 창이에요. 이거는 원하는 위치에 배치한 다음에 이름을 디버그 패널 바꿔주고 그 자식으로 우클릭 UI 인풋 필드 하나 만들고 여기다가 배치하고 좀 키워서 플레이스홀더와 텍스트를 사이즈를 좀 키우고 중앙정렬, 배달민족 주화, 플레이스홀더의 텍스트를 아이템 이름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다가 뭐 피그, 비 이런 거 크리퍼 이런 거 쓰면 됩니다. 그리고 컨트롤 D를 눌러서 이 정도로 배치하고 이 아래 플레이스홀더는 개수 적어줄게요. 여기다가 몇 개를 얻을 건지 그런 걸 적어주면 됩니다. 자, 아이템 네임 인풋, 아이템 넘버 인풋이라고 바꿨어요. 그리고 버튼도 만들게 우클릭 UI 버튼 만들고 소스 이미지를 R7번으로 할게요. 자, 이 정도 배치하고요. 버튼 아래 텍스트를 아이템 얻기 써주고 배달민족 주화 크기 좀 키워주고 약간 색깔은 여기서 약간 더 진하게 만들게요. 컨트롤 D 눌러주시고 좀 내려서 그 아래 텍스트를 아이템 삭제 적어주고 get 아이템 btn, remove 아이템 btn 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리고 아이템 삭제는 좀 더 강렬해 보이게 R8번으로 바꿔줄게요. 요 아래 텍스트는 여기 노란 거 선택하고 좀 더 흰색으로 바꿔줄게요. 재밌다. 퍼블릭 인풋 필드로 아이템 네임 인풋과 넘버 인풋을 넣어주고요. 각각 네임 인풋, 넘버 인풋 그러다 놓아주시고 업데이트하고 이 슬로우 클릭 사이에다가 적어줄게요. 버튼이 눌리면 발동되게 get 아이템 클릭, remove 아이템 클릭이라고 써줄게요. get 아이템 버튼과 remove 아이템 버튼을 선택하고 온클릭을 했을 때 플러스해서 게임 매니저에 있는 get 아이템 클릭 써주고 remove 아이템만 또 따로 클릭해서 remove 아이템 클릭 해줄게요. get 아이템을 했을 때와 remove 아이템을 했을 때 둘 다 이렇게 써줬는데 뭐냐면 먼저 my 아이템에서 몇 개 있는지 찾아야겠죠. 개수를 늘리거나 줄일 때 여기에 개수를 추가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x가 x의 이름과 우리가 입력한 아이템 네임 인풋과 같으면은 그것을 컬 아이템으로 받아오는데 이거를 프린트로 찍어볼게요. get 아이템을 했을 때 자, 아무것도 안 쓰고 얻으면은 null reference 뜨죠. 하지만 pig라는 아이템 이름과 같으면은 pig가 떴죠. 잘 가져왔죠. 그래서 만약에 컬 아이템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이제 그것의 숫자도 조정해줘야 되는데 현재 컬 아이템의 숫자를 가져와요. 현재는 지금 한 개죠. 그걸 int 다 false로 변환해가지고 스트링 형식이니까 이렇게 스트링 형식이죠. int로 변환한 다음에 또 아이템 넘버 인풋도 스트링 형식이니까 그것도 int로 변환해가지고 둘을 더해요. 그리고 그걸 다시 toString 해가지고 넘버에다가 다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세이브를 하면은 이제 my 아이템을 JData를 통해서 여기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한번 봐볼게요. pig 개수 하나를 얻어볼게요. 자, 봐보면은 돼지가 2개가 됐어요. 대박이죠. 이제 한 10개를 더 얻어볼까요? 돼지가 12개가 됐어요. 오, 다시 재생을 풀었다가 다시 봐도 이미 마이 아이템에 저장돼 있으니까 12개가 돼 있죠. 아주 좋아요. remove 아이템은 이렇게 써줍니다. 컬 아이템이 비어있지 않다면은 존재를 하면은 먼저 계산을 하는데 컬 아이템의 숫자 지금 한 개죠. 거기서 아이템 넘버 인풋 다 텍스트 개수만큼 뺍니다. 1에서 한 10 정도를 빼면 마이너스 9가 나오잖아요. 0보다 작으면은 이제 마이 아이템 리스트에서 현재 아이템을 없애버려요. remove. 그 외로는 0보다 큰 값이죠. 이렇게 뺀 값을 그냥 대입해 주는 거예요. 컬 아이템 넘버에다가. 그리고 저장을 하는 거죠. 볼게요. pig가 지금 12개니까 일단 한 개를 빼볼게요. 11개가 됐죠. 자, 7개가 됐죠. 3개가 됐죠.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니 아예 사라졌어요. 자, 이제 pig를 하나 얻어보면은 pig가 안 나오는데 else 부분에는 이제 전체에서 내 아이템을 찾아요. all 아이템 리스트에서 find. 만약에 all 아이템의 네임과 우리가 입력한 input.txt가 같은 게 하나라도 있으면은 그걸 call all 아이템이라고 하고요. call all 아이템이 하나라도 존재를 해서 null이 아니면은 그 my 아이템에 추가를 하는 거죠. pig를 한 10개를 얻어볼까요? 한 번에? 피그 생성되면서 지금 1개가 됐는데요. 이것도 조정해야겠네요. 이렇게요. call all 아이템의 넘버가 지금 1개죠. 보시면은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갖고 오기 때문에 1개죠. input.txt로 입력한 숫자만큼을 일단 대입을 한 다음에 추가를 하는 거죠. 자, 이번에는 크리퍼를 지워볼까요? 1개를 삭제해 볼게요. 크리퍼 사라졌죠? 크리퍼를 한 100개를 얻어볼게요.
자, 크리퍼 100개가 생성되었죠. 대박이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팁 하나를 드리자면 업데이트에서 get 컴포넌트를 쓰는 건 좀 사양을 먹어요. 이걸 계속 가져오니까. 그래서 rect transform explain rect라고 써준 다음에 스타트 할 때 explain rect에다가 그것의 get 컴포넌트 이렇게 해주는 작업을 캐싱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여기다가 대입해 준다면 업데이트는 매 프레임마다 실행되는 것을 스타트 한 번만 여기다가 저장해 뒀다가 그것을 rect transform을 계속 불러오는 거죠. 아주 좋아요. 자, 포인터 엔터에는 위쪽은 이렇게 아래쪽은 이렇게 주석을 달아줄게요. 자, 이렇게 아이템 얻기는 막 보상함과 연결할 수 있겠고, 아이템 삭제는 여기에 X 버튼을 추가해가지고 아이템을 삭제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기 비번 입력하라고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my item 텍스트에 지금 아이템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아예 게임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 아이템들이 다 갖고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것도 한번 만져볼게요. 자, remove 아이템 버튼 하나 더 컨트롤 D 좀 더 줄인 다음에 초기화는 아주 중요한, 잘 안 눌러야 되니까 여기다가 배치하고 텍스트를 초기화 써주고 폰트를 좀 줄여주고 이름을 리셋 아이템 버튼이라고 적어줄게요. 자, 디버그는 get 아이템, remove 아이템, 리셋 아이템 슬롯 위쪽에 해줄게요. 퍼블릭으로 해봤어요. 그리고 리셋 아이템 버튼도 온클릭을 했을 때 리셋 아이템 클릭 해주고 아이템 베이직 아이템을 하고 올 아이템 리스트에서 하나를 찾는데 그것의 아이템과 이름이 피그라면 돼지 하나만 제공할게요. 풍선 아무것도 안 하고 야박하죠. 더 추가하고 싶으면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마이 아이템 리스트에다가는 뉴 리스트 쓰고 기존에 있던 리스트는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베이직 아이템 하나만 남깁니다. 세이브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많은데 초기화를 누르니 다 사라지고 피그만 남아 있습니다. 대박이네요. 이제 여기다가 아이템을 얻을 수 있겠습니다. 초기화는 딱 한 번만 하는 게 좋겠죠. 크리퍼 하나 얻어볼게요. 크리퍼 얻었죠. 정말 대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피그를 나중에 추가하면은 순서가 원래 피그가 앞에가 맞잖아요. 올 아이템 봐보면은 피그가 1번이고 그 다음에 크리퍼, 그 다음에 벌이죠. 마이 아이템은 이렇게 순서대로 안 돼 있죠. 맨 마지막에 들어가 있네요. 피그가. 이거를 정렬을 할 건데요. 정렬을 하려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를 들어가 주세요. 또는 그냥 엑셀에서 마지막에 0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해보면은 0, 1, 2, 3, 4, 5가 되죠. 이게 인덱스가 될 거예요. 인덱스. 이걸 복사하고 여기다가 그대로 붙여 넣어주세요. 자, 마지막에 인덱스가 들어갔어요. 그러면은 시작할 때 처음에 올 아이템에 불러왔을 때 라우 5번도 추가해야겠네요. 자, 아이템에다가 자, 스트링 형식으로 인덱스라고 추가했고요. 생성자에도 스트링 인덱스는 언더바 인덱스 이렇게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에 이거 넣어줘야죠. 그러면은 이제 시작할 때 뉴 아이템 하고 라우 어떻게 하죠? 5번에다가 엔터와 탭으로 나눈 이 아이템 데이터베이스 맨 마지막 부분이 잘 들어가겠네요. 한번 여기까지 볼게요. 자, 올 아이템에도 마지막에 인덱스가 추가가 됐죠. 마이 아이템은 인덱스가 없네요. 자, 왜냐하면 마이 아이템은 그냥 여기에 있던 거라서 아까 바꾼 게 적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초기화를 눌러주셔서 새로 피그를 받아주세요. 그러면 마이 아이템에 인덱스 0번 돼지로 들어가 있네요. 아주 좋아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따라 정렬을 할 건데 이렇게 get 아이템, remove 아이템 할 때 이 세이브 전에다가 get 아이템 또는 remove 아이템에서 순서가 막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세이브 각각 전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세이브 위에다가 해야 돼요. 뭐냐면 이게 my 아이템 리스트에서 sort 정렬을 하는데 P1과 P2가 있을 때 P1의 인덱스를 compare to P2의 인덱스와 비교해요. 그래서 만약에 1, 2, 3, 4, 5 인덱스가 들어가 있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추가됐다 하면은 순서를 맨 앞으로 이동하게 바꾸는 거죠. 이렇게 리스트다 솔트 이런 게 아주 좋은 거예요. 크리퍼를 만들고 B를 만들고 피그를 삭제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피그를 얻어보면 피그가 맨 앞으로 들어왔죠. 수박이죠. 여기서 인덱스로 정렬을 하는 겁니다. 아이템을 얻을 때와 삭제할 때. 그러면 이제 인덱스가 포함되었으니까 get 아이템 또는 remove 아이템을 할 때 이제 아이템 네임 인풋을 요거죠. 아이템 이름 대신에 아이템 인덱스로, 그러니까 0번이면 피그죠. 0이라고 쓰고 여기서 x의 인덱스가 아이템 네임 인풋 텍스트와 똑같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러가지 응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초기화 눌러주고 이번에는 크리퍼라고 쓰고 개수를 입력 안하고 얻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개라고 써져 있어요. 이렇게 되면은 유령 크리퍼가 되거든요. 삭제를 해도 삭제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한 개를 삭제한다 해도 삭제가 안 되죠. 개수를 입력을 안 해도 기본으로 한 개가 들어가 있게 하기 위해서 바로 get 아이템 클릭 여기 부분이죠. 전체에서 내 아이템을 찾는 부분에서 아이템 넘버 인풋 텍스트가 비어있을 때는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대입할게요. 이렇게 아이템 인풋 텍스트가 비어있다면은 1을 여기다 넣고, 비어있지 않다면 여기다 넣고, 그리고 이거를 다시 여기다가 넣어줄게요. 여기도 되게요. 크리퍼가 지금 있으니까 초기화 눌러주시고, 크리퍼하고 개수는 안 적고 얻어볼게요. 그러면 1개가 기본으로 됐네요. 삭제도 마찬가지로 개수를 입력 안 하면은 그냥 1개가 삭제되게 할게요. 자, 여기 이 부분이죠. 여기도 이렇게 비어있을 때는 그냥 1, 안 비어있을 때는 아이템 인풋 텍스트 넣어주면 됩니다. 크리퍼를 1개가 있는데 삭제를 하면은 삭제가 되네요. 개수를 입력 안 해도. 아주 좋아요. 이 시스템으로 정말 많은 인벤토리에 관한 많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로 이 마이 아이템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쉽게 해킹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템을 100개로 만들고 싶다, 이렇게 100개로 바꾸면 되죠. 해킹이 아주 쉽죠. 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거를 백엔드 서버 있죠. 플레이팹이나 뭐 구글 클라이언트, 파이어베이스 혹은 뒤끝 이런 백엔드 서버에다가 각각 맞게 로그인을 시킨 다음에 이런 플레이어 데이터 타이틀 부분에다가 키는 마이 아이템 리스트, 값은 제이슨 형태인 이 값을 저장을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플레이팹 같은 경우 제이슨 이렇게 뜨는데 여기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신기하죠? 서버에 저장하는 방식은 제일 해킹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이런 파일에다가 저장을 해야 된다 하면은 이거 그대로 저장해도 돼요. 뭐 뚫을 사람은 뚫겠죠. 하지만 이렇게 바이트 형식으로 저장해서 뭔가 알아보기 어렵게 이렇게 저장하는 방식이 있는데요. NK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거치게 하면 됩니다. 여기 저장 불러오기 부분이죠. 근데 저는 여기서 끝낼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응용하면 됩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